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8,24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18억 원 3,300만 원 대비 2.4%인 4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8억 4,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610억, 지역개발기금 1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3억 4,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3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1억 9,500만 원 대비 4.3%인 443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3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4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보통세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24억 6,800만 원, 제2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84억 1,2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29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486억 8천만 원 대비 28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458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2월금을 16억 2,7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수입 37억 4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5,1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특별회계 여유재원 일반회계 융자 60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융기관 H금 647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1,733억 300만 원 대비 148억 2,200만 원 증액한 1,881억 2,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2월금을 48억 1,200만 원 증액하였고 매출 채권 수입을 10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을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융자에 따른 예탁금 100억 원, 금융기관 H금 4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우리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 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과 함께 필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1쪽표를,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추경 예산안 세출의 주요 감액 사유는 세입 규모 감소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24억 6,800만 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 반납 29억 9천만 원, 추경재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 84억 1,200만 원입니다. 자치구 조정 교부금의 경우 자치구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지방세, 수입세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금리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전략 마련과 향후 재정적 위험 최소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재원 조달과 예치금, 적립액 관리 등 각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기금 변경 계획안은 23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전년도 2월근 증가분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일반 회계에 추가 융자하는 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정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9페이지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비용 회수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에 따라서 이제 소송 비용 회수금으로 2,280 정도가 회수가 되었네요.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 비용이 받지 못한 그 내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납액? 저희가 이제 납부액은 지금 2,280 정도 되는데 네. 소송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금 비용을 못 받은 금액. 올 9월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54건에 약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미수납된 소송 비용이 2021년부터 지금 부과가 됐잖아요. 네.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지금 돼 있는데 미납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수납이 저조하고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질적인 체납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재산 파악이 어렵기도 한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자력 폐업 신고 뭐 이런 것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수된 지금 금액보다는 미납액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1억 5천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금액인데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징세, 조세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대등한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걸 강제로 징수하고 하는 절차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청구하고 이제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력으로 이제 납부가 불가능한 이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송 패소에 따른 이제 강한 거부감으로 소송 비용 납부를 회피하고 이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납된 부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발생합니까? 이자도 발생해서 다시 이렇게 채고를 하고 독촉 채고를 하고 이제 연초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제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 계속해서 미납된 그 뭐 개인마다 네. 이렇게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이제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담당관 최진아입니다. 지금 그 미수납된 사례가 지금 50사건이나 발견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납제도도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매월 독촉 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납부를 안 합니까? 네네. 이런 직접 방문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직접 방문 않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미수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 채무 불이행 명부를 등재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서요. 그걸 신청하게 되면 거질 체납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납률이 높아진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도 이번에 그 채무 불이행 그 명부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거질 체납을 최대한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산의 그런 압류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재산의 압류는 가능한데요. 이게 소송에 승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임의 변제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불이행 될 경우는 재산 명시 등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재산 조회가 안 되게 되면 압류나 다른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산에 이런 압류를 한다든 그런 사례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불이행 신청을 해가지고 좀 체납률을 수납률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뭐 성실히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뭐 1억 5천 이상 뭐 건수로 보면은 지금 한 50건이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니 납부하는 이런 시민이 있는 반면에 고질적으로 이렇게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리 금액이 적고 많고 이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뭐 당연히 시민이 뭐 폐쇄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설명자로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30페이지에) 보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 9월 기준으로 소송 건수 20건의 집행액이 125만 원으로 돼 있어요. 1,200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에 비해서 책정된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24년까지 하면은 지금 불과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전에 그 3천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 네. 1,200 정도는 예산 변경해서 네. 소송 비용으로 다른 그 비용으로 지금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한 1,200 정도 1,800 정도 남은데 지금 11월까지 집행액도 한 400 정도 됐었고요. 12월까지 집행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게 어찌 연말에 그렇게 막 몰려 있네요. 9월 말에 지금 125만 원 집행했어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액이 적게 발생되고요. 보통 해마다 보면 2천 이상씩 소송 비용으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연말까지 가능하다. 네, 올해는 유독히 적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만약 소송 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은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말까지 해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정 처리로. 네. 이제 난 9월까지 125만 원 이게 집행이 있는데 이 나머지를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일단 1,200만 원 또 감액한 상태잖아요. 네네. 가능하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소송을 승소해가지고 받아야 될 금액이 납부하는 액보다는 현저히 지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에서 다시 한번 그 해소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량한 시민들에게 딱딱 납부하는데 이 고질적인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아시겠죠? 네, 네. 의원님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24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많게 보이는데 이게 21년부터 누적된 미수납이기 때문에 21년부터 수납액 보면 미수납 대비 수납액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순환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없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전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담당관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감시단 등 참여 과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반영 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평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시민 참여 예산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옥 정책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보장받는 제도이나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의 임의 규정으로 명시됐습니다. 이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보다 공정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제한사업 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안전사고와 재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희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시민 참여 예산이 제가 지금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아마 처음에 실행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죠.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게 뻗쳐 나가서 참 좋은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다룬다는 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그 명분 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되면서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끔 이제 퇴색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소속 공무원들이 좌우지를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 이제 광주시 같은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명분이 있거든. 우리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구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그 취지에 좀 변하지 않게끔 우리 광주시도 우리 기조실장께서 이제 부임을 해 오셨으니 원래 시민참여 예산의 본질에 맞게끔 예산을 나는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사실 뭐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물론 핸들링을 해야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핸들링을 한단 말씀이죠. 이것은 걸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 참여 예산 부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각 그 지역마다 다들 그런 그 수건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도 이 시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퇴색되지 않게끔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아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예산이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좀 제안을 하고 싶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부터 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옥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연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관리 강화에 따라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감축 계획은 25년 14명, 26년 26명, 27년 5명 등 총 45명입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효율 분야를 줄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분야별 인력 수요 전망입니다. 재난 현장 관련 소방, 경찰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에 경찰 공무원 4명, 광주 대표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개관에 3명, 광역동물보호센터 직영에 3명,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2명,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자전거 보행 환경 개선에 4명 등 29년까지 총 29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추가적인 여건 변화는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욱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8,24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18억 원 3,300만 원 대비 2.4%인 4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8억 4,7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수금 수입 610억, 지역개발기금 1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3억 4,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93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1억 9,500만 원 대비 4.3%인 443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3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4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보통세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24억 6,800만 원, 제2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ABB 84억 1,2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29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486억 8천만 원 대비 28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458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2월금을 16억 2,7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수입 37억 4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5,1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특별회계 여유재원 일반회계 융자 60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융기관의 지금 647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1,733억 300만 원 대비 148억 2,200만 원 증액한 1,881억 2,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2월금을 48억 1,200만 원 증액하였고 매출 채권 수입을 10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을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융자에 따른 예탁금 100억 원, 금융기관 H금 4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우리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 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과 함께 필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1쪽표를,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추경 예산안 세출의 주요 감액 사유는 세입 규모 감소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24억 6,800만 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 반납 29억 9천만 원, 추경재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 84억 1,200만 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경우 자치구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지방세 수입세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금리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전략 마련과 향후 재정적 위험 최소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재원 조달과 예치금, 적립액 관리 등 각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기금 변경 계획안은 23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전년도 2월금 증가분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일반 회계에 추가 융자하는 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종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9페이지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비용 회수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에 따라서 이제 소송 비용 회수금으로
한 80 정도가 해소가 되었네요. 네. 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 비용이 받지 못한 그 내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납액? 저희가 이제 납부액은 지금 2,280 정도 되는데 네, 네. 소송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금 비용을 못 받은 금액. 올 9월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54건에 약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미수납된 소송 비용이 2021년부터 지금 부과가 됐잖아요. 예. 네.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지금 돼 있는데 미납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수납이 저조하고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질적인 체납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재산 파악이 어렵기도 한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자력 폐업 신고 뭐 이런 것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소된 지금 금액보다는 미납액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1억 5천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금액인데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징세, 조세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대등한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걸 강제로 징수하고 하는 절차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청구하고 이제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력으로 이제 납부가 불가능한 이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송 패소에 따른 이제 강한 거부감으로 소송 비용 납부를 회피하고 이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납된 부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발생합니까? 이자도 발생해서 다시 이렇게 채고를 하고 독촉 채고를 하고 이제 연초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제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 계속해서 미납된 그 뭐 개인마다 네. 이렇게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이제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담당관 최진아입니다. 지금 그 미수납된 사례가 지금 54건이나 발견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납 제도도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매월 독촉 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납부를 안 합니까? 네네. 이런 직접 방문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직접 방문 않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미수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 채무 불이행 명부를 등재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서요. 그걸 신청하게 되면 고질 체납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납률이 높아진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도 이번에 그 채무 불이행 그 명부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고질 체납을 최대한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산의 그런 압류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재산의 압류는 가능한데요. 이게 소송에 승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임의변제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불이행될 경우는 재산 명시 등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재산 조회가 안 되게 되면 압류나 다른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산에 이런 압류를 한다든 그런 사례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쯤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불이행 신청을 해가지고 좀 체납률을 수납률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뭐 성실히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뭐 1억 5천 이상 뭐 건수로 보면은 지금 한 50건이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니 납부하는 이런 시민이 있는 반면에 고질적으로 이렇게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리 금액이 적고 많고 이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뭐 당연히 시민이 뭐 폐쇄해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설명자로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30페이지에) 보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 9월 기준으로 소송 건수 20건의 집행액이 125만 원으로 돼 있어요. 1,200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에 비해서 책정된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24년까지 하면은 지금 불과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전에 그 3천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 네. 1,200 정도는 예산 변경해서 네. 소송 비용으로 다른 그 비용으로 지금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한 1,200 정도 1,800 정도 남은데 지금 11월까지 집행액도 한 400 정도 됐었고요. 12월까지 집행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게 어찌 연말에 그렇게 막 몰려 있네요. 9월 말에 지금 125만 원 집행했어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액이 적게 발생되고요. 보통 해마다 보면 2천 이상씩 소송 비용으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연말까지 가능하다. 네, 올해는 유독히 적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만약 소송 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은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말까지 해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정 처리로. 네. 이제 난 9월까지 125만 원 이게 집행이 있는데 이 나머지를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일단 1,200만 원 또 감액한 상태잖아요. 네네. 가능하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소송을 승소해가지고 받아야 될 금액이 이 납부하는 액보다는 현저히 지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에서 다시 한번 그 해소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량한 시민들에게 딱딱 납부하는데 이 고질적인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의원님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24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많게 보이는데 이게 21년부터 누적된 미수납이기 때문에 21년부터 수납액 보면 미수납 대비 수납액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수납률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없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전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담당관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감시단 등 참여 과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반영 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은옥 정책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종림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보장받는 제도이나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의 임의 규정으로 명시됐습니다. 이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보다 공정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제한사업 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안전사고와 재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시민 참여 예산이 제가 지금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아마 처음에 실행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죠.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게 뻗쳐 나가서 참 좋은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다룬다는 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그 명분 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제 예산이 또 편성이 되면서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끔 이제 퇴색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소속 공무원들이 좌우지를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 이제 광주시 같은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명분이 있거든. 우리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구에서 좀 시행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그 취지에 좀 변하지 않게끔 우리 광주시도 우리 기조실장께서 이제 부임을 해 오셨으니 원래 시민참여 예산의 본질에 맞게끔 예산을 나는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사실 뭐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물론 핸들링을 해야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핸들링을 한단 말씀이죠. 이것은 걸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시민 참여 예산 부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각 그 지역마다 다들 그런 그 수건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도 이 시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퇴색되지 않게끔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아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예산이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좀 제안을 하고 싶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옥 정책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서관 보고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연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관리 강화에 따라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감축 계획은 25년 14명, 26년 26명, 27년 5명 등 총 45명입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효율 분야를 줄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분야별 인력 수요 전망입니다. 재난 현장 관련 소방, 경찰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에 경찰 공무원 4명, 광주 대표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개관에 3명, 광역동물보호센터 직영에 3명,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2명,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자전거 보행 환경 개선에 4명 등 29년까지 총 29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추가적인 여건 변화는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욱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